거짓말이야. 이건 틀렸어. 저는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연구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의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8년 4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국 국립수목원이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도쿄대학 식물학과의 부교수 사토 유리코입니다. 일본 최고의 벚나무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그날 이후로는 거울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제가 수없이 강의하고 논문으로 발표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주 왕벚나무 유전체 완전 해독 성공, 소메이요 시노와의 유전적 차이 명확히 규명. 매일 제목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고 그 안의 데이터는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주 왕벚나무와 소메이요 시노는 완전히 다른 종이었습니다. 교배 경로도 달랐고 유전적으로 섞인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한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이 모두 헛된 몸부림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연구가,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의 벚꽃 문화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로 기억을 되돌려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도쿄 북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소메이요 시노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소메이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우리 집은 대대로 원예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벚나무를 키웠고 할아버지는 유명한 정원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도쿄대학의 원예학 교수가 되셨죠. 유리코야, 이리 와보렴. 봄이면 아버지는 항상 저를 마당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수령 150년이 넘은 소메이요 시노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내 고조 할아버지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란다. 이 벚꽃이야말로 우리 일본인의 혼이지. 아버지는 만개한 벚꽃을 올려다보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한순간에 지는 이 꽃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학이야.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함. 그리고 짧은 생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 이것이 모노노아 와레란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고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유리코는 이 나무를 이어받을 거야.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몰랐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강의였는데 그 중에서도 벚꽃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벚꽃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특히 소메이요 시노는 에도시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아름다운 벚나무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그 나무가 일본의 자랑이라니. 그날 이후 저는 벚나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식물학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지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자가 굳이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벚나무의 비밀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소메이요 시노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도쿄대학 식물학과에 입학한 저는 즉시 벚나무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다나카 교수님은 일본 최고의 벚나무 전문가였습니다. 사토군, 자네가 벚나무를 연구하고 싶다고? 좋아. 하지만 명심해. 최근 한국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지. 제주도의 왕벚나무가 소메이요 시노의 원종이라는 거야.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반박해야 해.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단순한 학술 논쟁인 줄만 알았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소메이요 시노의 기원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역사 자료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에도시대 말기의 문헌들을 찾아다니며 소메이 마을의 정원사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벚나무 품종을 만들었는지, 어떤 나무들을 교배했는지 추적했습니다. 1860년경 소메이 마을의 정원사들이 오오시 마자쿠라와 에도 히간을 교배하여 만든 것이 소메이요 시노다. 이것이 당시 일본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33년에 쓰인 고이즈미 게니치 박사의 논문이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발견한 왕벚나무는 소메이요 시노와 형태학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소메이요 시노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식물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니. 하지만 곧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 당시 일본 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형만 비슷할 뿐 유전적으로는 다른 종이다. 제주도의 왕벚나무는 최근에 일본에서 옮겨 심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반박들이 쏟아져 나왔고 고이즈미 박사의 주장은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소메이요 시노는 일본 고유의 품종이 맞았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왜 고이즈미 박사 같은 대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을까? 2005년 저는 박사 학위를 받고 도쿄대학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DNA 분석을 통해 제주 왕벚나무가 소메이요 시노의 원종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다나카 교수님은 격분하셨습니다. DNA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어. 샘플링도 제대로 안 했을 거야. 사토, 자네가 이를 반박하는 논문을 써. 저는 열심히 한국 논문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분석 방법의 오류 가능성, 샘플의 대표성 문제, 통계적 유의성 부족, 할 수 있는 모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07년 저는 소메이요 시노의 일본 기원설에 대한 재검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큰 호평을 받았고 저는 일약 스타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정말 훌륭한 연구입니다. 한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완전히 논파하셨네요. 학회에서 만난 선배 교수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걸까? 2010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벚나무의 기원이었죠. 사토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일본 측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의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확신에 차 있을까? 결국 저는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과 일본 측 연구진이 마주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습니다. 도쿄대학의 사토 유리코입니다. 첫날은 서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일본 측에서는 역사적 문헌과 형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보십시오. 제주 왕벚나무의 유전적 다양성이 소메이요 시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원산지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다나카 교수님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만으로는 원산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메이요 시노가 인공 교배종이라는 증거죠.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우연히 김 교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소메이요 시노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김 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라. 그 역사를 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던 그들이 과연 진실을 기록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김 교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만약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겼다면? 하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벚꽃이 거짓일 리 없어. 2012년, 저는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과였죠. 축하 파티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리코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가문의 전통을 훌륭히 이어가고 있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소메이요 시노의 일본 기원서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하고 더 많은 샘플을 수집하고 더 정교한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보된 DNA 시퀀싱 기술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잘못된 가설은 증명할 수 없지. 다나카 교수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연구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거든요. 그해 가을, 저는 제주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학회 참석이었지만 저는 몰래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그토록 논란이 되는 왕벚나무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라산 중턱, 해발 600m 지점에서 저는 왕벚나무 자생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소메이요 시노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나무의 형태, 꽃의 모양, 잎의 생김새,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랐습니다. 이 나무들은 더 야생적이었고 더 강인해 보였습니다. 수백 년을 이 산에서 살아온 듯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고 그 모습은 일본의 벚꽃과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만약 이 나무가 정말 원종이라면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구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17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리코야, 우리 집 벚나무,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가문이 자랑이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꼭 지킬게요. 아버지는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벚꽃이 만개한 4월에 치러졌습니다. 우리 집 마당의 소메이요 시노도 마치 아버지를 배웅하듯 화려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상을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주 왕벚나무 유전체 완전 해독 성공.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한국국립수목원 연구팀이 3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결과였습니다. 유전체 전체를 읽어내는 최신 기술을 사용했고 수십 개체의 샘플을 분석했으며 국제공동연구팀의 검증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주 왕벚나무는 올벚나무와 벚나무의 자연 교잡종이었습니다. 소메이요 시노는 오오시마자쿠라와 에도 히간의 인공 교배종이었습니다. 두 나무는 유전적으로 전혀 다른 종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통계를 재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연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대학 교정의 벚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지난 20년간 제가 쏟아부은 열정, 제가 쓴 수십 편의 논문, 제가 한 수백 번의 강의, 그 모든 것이 거짓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저는 연구실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우에노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벚꽃이 정말 예뻐요. 어린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꽃이란다. 일본의 자랑이지. 엄마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도 저처럼 자라겠죠. 벚꽃을 일본의 혼이라고 배우고 소메이요 시노를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으며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이라면 저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벚나무 아래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아버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시던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이 진실을 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다음 날 저는 다나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봤네. 하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해. 성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는 없어. 하지만 교수님, 이번 연구는 사토. 교수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네. 하지만 조심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게. 저는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수님도 아시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토. 세상에는 때로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네. 사람들의 믿음, 자부심, 정체성.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학자로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과학자의 사명이니까요. 하지만 일본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딸로서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메이요 시노와 제주 왕벚나무의 유전적 차이에 관한 재평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결과를 인정하고 두 종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졌음을 밝히는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여러 번 펜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때마다 제주도에서 본 왕벚나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논문을 완성한 날, 저는 우리 집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소메이요 시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태어났든 어디서 왔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자 꽃잎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나무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완성된 논문을 들고 다나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쓴 논문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은 제목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토,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수님. 진실? 자네가 학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 저는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일본 학계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에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가. 교수님이 소리치셨습니다. 당장 내 연구실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조용히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과 이렇게 헤어지다니.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코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 제가 큰 결정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벚꽃의 진실, 제가 쓴 논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한참을 침묵하시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코야, 내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벚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18년 6월, 저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토 유리코가 미쳤다. 한국에 매수당한 것 아니냐?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매국노.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외면했고 학회에서는 제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제 강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젊은 대학원생 하나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죠. 선생님이 첫 번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저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2018년 가을, 저는 한국의 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제 논문이 한국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를 김진수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 교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학자가 이런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압니다. 학문적 진실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학회에서 저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한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다니. 발표를 마치고 제주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왕벚나무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라산의 왕벚나무 자생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야 당신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네요. 저는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소메이요 시노는 소메이요 시노대로 각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왕벚나무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제주도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메이요 시노는 인간의 미적 감각에 맞춰 만들어진 예술품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번식하지 못하고 오직 젖목으로만 늘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였죠. 두 나무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각자의 매력이었습니다. 2019년 봄,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서의 입지는 많이 약해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었습니다. 사토, 오랜만이네. 교수님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수님. 연구실에 앉은 교수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나도 알고 있었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연구가 거짓을 옹호하는 것이었다니. 하지만 나는 끝까지 용기가 없었어. 자네처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교수님, 미안하네, 사토. 그때 자네를 그렇게 내쳤던 것도, 그 후로 모른 척했던 것도 다 내 비겁함 때문이었어. 저는 교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갈등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교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교수님도 조심스럽게 기존 입장을 수정하기 시작하셨고 일본 학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연구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새로운 연구에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벚꽃이 가진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벚꽃이 일본에서 기원했든 아니든 그것이 일본 문화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인들은 벚꽃을 사랑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저는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는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공유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벚꽃이 어디서 왔든 그것을 사랑하고 가꾸고 문화로 승화시킨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2021년 봄, 저는
우리 집 마당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벚나무 연구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150년 된 소메이요 신호 아래에서 우리는 도시락을 먹으며 학술적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서로의 연구를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나무 정말 멋지네요.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자가 감탄했습니다. 소메이요 신호는 비록 자연적인 종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일본인들의 미의식이 만들어낸 걸작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저는 벚꽃 문화의 동아시아적 공유라는 주제로 한중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벚꽃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여전히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벚꽃 문화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화전놀이와 일본의 하나미, 중국의 관행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벚꽃 문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각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을 뿐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저는 국제식물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과학적 진실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조화였습니다. 과학자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정체성을 위협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연설을 마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다나카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올해 2024년 봄, 저는 여전히 도쿄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의 명성은 없지만 저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소메이요 신호와 제주 왕벚나무의 차이점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저는 두 나무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이 두 나무는 오랫동안 같은 종이라고 오해받았어요. 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전혀 다른 종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또 다른 의견은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의 지식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훌륭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의 중요성이죠.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더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실은 진실이에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의 벚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사토 교수님, 내년 봄에 제주도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주제는 벚꽃 문화의 미래예요. 기조연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집의 오래된 소메이요 신호는 이미 꽃이 져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저는 나무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서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나무를 사랑했고 이 나무 아래에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추억과 감정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지막 벚꽃잎 몇 개가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벚꽃은 아름답다. 그것이 어디서 왔든 누구의 것이든 그저 아름답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진실과 화해의 길을, 벚꽃이 흩날리는 이 길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